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광양제철소 건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1980년대 민간철강업계의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국영기업인 포항제철이 광양제철소의 건설로 조강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켰지만 민간철강업계 역시 1980년대 활발한 설비 증설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몇몇 주요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철강산업에서 민간업계는 1950년대 설치된 인천제철, 당시는 국영기업 대한중공업공사입니다만 이 회사의 평로 1기를 제외하면 모두 전기로 제강업체였습니다. 주로 고철을 원료로 하여 철강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압연을 통해 완제품 철강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단합업체라고 불리는 압연 설비만을 가지고 강철을 구입하여 압연을 통해 완제품 철강제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합업체는 보다 영세한 규모입니다. 단합업체보다 영세한 업체도 있습니다. 주조, 단조업체로 약 400개 회사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른바 철공소로 불리며 일상에서 우리에게 친근한 업체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영세하고 부침이 심하며 설비 현황, 생산 능력 등이 통계 자료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설비 현황, 생산 능력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업체, 다시 말해 주요 철강업체는 1980년대에 접어들기 직전인 1979년 현재 16개 회사의 제강업체와 62개 회사의 단합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민간 철강업계의 생산량은 조강 생산을 기준으로 250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일신제강으로 조강 생산 능력이 122만 톤이었습니다. 민간 철강업계 조강 생산의 절반 정도 능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물론 생산 능력과 실제 생산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신제강은 전기로 제강과 함께 압연 설비를 갖추고 주로 냉간 압연 제품과 강관을 주로 생산하였습니다. 연간 철강제 생산 실적은 냉간 압연 제품 45만 톤, 강관 55만 톤, 총 100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조강 생산 능력 82만 톤의 동국제강입니다. 압연 설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열간 압연에 국한하였고 규모도 16만 톤 정도였습니다. 조강, 다시 말해 강철의 생산량은 많지만 압연 설비는 적다는 것은 중간재 강철을 주로 단합업체에 판매하는 것이 주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제시기 일본인이 경영한 조선이연금속 인천제철소로 출발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던 제철소인 인천제철은 65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으로 그 다음 위치입니다. 압연 설비는 형광과 선제로 각각 49만 톤과 12만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제철은 동국제강과 달리 본인들이 생산한 강철로 압연을 통해 완성품인 철강제를 시중에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금호산업, 구극동철강으로 59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졌고 압연시설로는 철근, 봉강, 형강을 생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48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으로 압연 설비로는 금호산업과 동일하게 철근, 봉강, 형강이 주력 생산품이었습니다. 압연 설비만을 보유한 단합업체 중 가장 큰 규모는 연합철강입니다. 1979년 현재 생산 능력은 104만 톤입니다. 냉간 압연 제품이 70만 톤으로 주력 생산품이고 다음이 강관이 30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강관 전문업체 부산파이프가 49만 톤,
한국 강간이 31만 톤 순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1980년대 말 이들 민간 철강업계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두환 정권 초창기인 1980년대 초입에는 산업합리화 정책에 입각하여 전기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기로 합리화란 민간 전기로 제강업체에 대한 합리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부 합리화 정책의 결과로 세계업체 11기의 전기로 설비가 정리되었지만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등 주요 민간 제강업체들의 신규 설비 증설이 진행되어 전체 설비 능력은 270만 톤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민간 철강업계 역시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건설을 통한 설비 확장과 마찬가지로 매우 활발한 설비 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포항제철 제2종합제철소 건설의 가장 강력한 배경이기도 했던 국내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한 내수의 확대에 힘입은 것입니다. 1990년 전기로를 통한 조강 생산량은 700만 톤에 도달하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250만 톤 수준이었으므로 약 300% 증가한 것입니다. 제강용 전기로는 1982년 국내 최초로 100톤급 전기로를 한국중공업이 설치하였고 그 외에 인천제철 3기를 필두로 동국제강, 강원산업 등 이미 1970년대 주요 제강업체들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설비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로의 생산 능력은 1983년 이미 500만 톤에 달했습니다. 1983년은 인천제철이 1950년대 설치한 제강용 평로의 조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전기로 제강으로 전환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설비 증강은 지속되어 1985년에는 600만 톤을 넘어섰고 1989년에는 800만 톤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변 설비 역시 전기로 설비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다만 1970년대에도 지적되었던 설비의 영세성은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대 민간 철강업계의 성장을 주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인천제철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제철은 1970년대 말 현대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정부가 다시 제2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인천제철을 인수하여 철강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이를 발판으로 제2종합제철소 사업을 정부로부터 따내겠다는 현대그룹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종합제철소 건설은 포항제철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도 현대그룹은 인수한 인천제철의 설비 확장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계열사가 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이 필요한 철강제 공급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강 단강 공장의 건설입니다. 주강은 쇳물 상태의 강철, 즉 녹은 강철인 용강을 틀에 부어 필요한 형태의 철강제를 만드는 것이고, 단강은 말 그대로 강철을 두드리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선박의 엔진 구조물, 선체의 끝부분, 즉 선미에 들어가는 철강제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진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강 단강 공장은 1982년 공사에 들어가 1983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설비는 쇳물 상태의 강철인 용강을 제조하는 전기로 30톤 및 10톤급 각각 1기와 주강설비, 부대설비 등이 총 1만 평 부지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인천제철의 설비 확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신규 설비 건설과 기존 설비의 개수를 통한 생산 능력 확장입니다. 신규 설비의 대표적인 것이 대형 H영강 공장 건설 사업입니다. H영강은 대표적인 건설용 철강제입니다. 1980년대 국내 철강제 수요에서 건설용 철강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었고 계속 확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제철은 여기에 착안하여 70톤급 전기로를 통한 제강과 연속 주저기 및 아변 설비로 이루어진 형광공장 건설을 진행하였는데 1980년대 전기로 제강 공장 신규 건설에서 단일 공장으로서 최대 규모였습니다. 필요 자금으로 3,100만 달러의 외자를 포함한 300억 원의 자금이 투자되었고 1981년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1982년 완공하였습니다. 스테인리스 강판 공장의 건설도 신규 설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일관제철소인 포항제철과 유기적 관계를 조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포항제철 생산의 핫코일을 구입하여 이를 냉간 아변 방식으로 강판을 제조하여 최종 제품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이른바 중간재의 제조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연간 5만 톤 생산 규모였고 1988년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89년 완공하였고 1990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에 투자된 자금은 외자와 내자를 포함하여 총 442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1990년 2차 설비 확장을 통해 연간 12만 톤 생산이 가능해져서 1990년대 인천제철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시설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개수공사의 경우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주력 제강 설비였던 40톤급 전기로 2기를 50톤급 용량으로 개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40톤급 전기로 2기로 생산하던 34만 톤의 철강을 개수한 50톤급 전기로 1기로 생산이 가능해졌고 연간 15억 원의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82년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간 대형 H영강 공장의 70톤급 전기로도 1984년부터 8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성능을 향상시켰고 60톤급 전기로 역시 1985년부터 86년까지 개수를 통해 연간 32만 톤의 생산량을 42만 톤으로 증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대 한국 철강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80년대 한국 철강산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제2종합제철소로 광양제철소의 건설입니다. 석유 위기의 여파에 따른 전 세계적 철강산업 불안과 1970년대 중화공업화 정책의 그늘로서 과잉 중복 투자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 들어선 신군부 전두환 정권의 경제기조 변환과 이에 따른 합리화, 투자 조정 정책 속에서도 건설이 결정되어 포항제철보다 단기간에 더 큰 규모의 종합제철소가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제성장의 토대로 국내 철강제 수요가 빠르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민간 철강업계 즉 주로 고철을 원료로 한 전기로 제강업체들의 성장도 이를 견인하였습니다. 일제 시기에 건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인천제철, 1950년대 못, 철사 등을 제조하던 소규모 단합업체였던 동국제강, 포항제철 생산 철강제 소화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4대 핵심 공장 중 하나인 강원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1990년대 이후 철강산업 그 성장과 위기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철강산업의 전개 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 강의이므로 근대 한국 철강산업 100년의 역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